복귀와 퇴출 사이 연예인 얘기인데 김성수 평론가 먼저 송선미 씨가 이제 부군상을 당했었단 말이에요. 네. SNS에 좀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너무나 황망한 일을 당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급작스러운 부군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걸 가장 좋아했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은요, 배우들은 정말 이럴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속한 그런 출연들이 있잖아요. 송선미 씨도 지금 드라마 출연 중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온 복단지라고 하는 드라마에 아주 비중 있는 배역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에 대한 약속은 그야말로 공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안 하게 됐을 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개인의 사생활 속에서 특히나 이렇게 부군을 잃은 그 슬픔을 다스릴 만한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저도 이제 연극계에 좀 있었지만 선배들 중에서는 상을 당했는데도 집에 가지 못해서 평생의 불효를 했다라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도 뭐 공적인 약속을 송선미 씨는 선택을 했고 또 그것이 남편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 혹자는 뭐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는데 뭐 이를테면 너는 뭐 방송에서 나와서 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 잘못된 사고 방식인 것이죠. 배우가 자기의 본업을 찾아가는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심지어는 어떤 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연극을 하고 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데 비난하는 일부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송선미 씨는 좀 그런 거를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철 변호사님, 송선미 씨가 이제 부부 남편 얘기도 이 SNS에 구구절절하게 썼지만 특히나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제 2011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남편과는 잘 싸우지도 않고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깊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장례식 발인식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편 시신이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정 사진에다가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에 대한 그림이 컸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 저 사진이 송선미 씨가 SNS에 직접 올린 사진인 것 같아요. 이제 하늘을 빗대가지고 남편을 얘기를 했는데 항상 하늘과 같은 그런 푸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김성수 의원님, 또 송선미 씨 지금 입장에 현실로 돌아와 보면 아이가 3살인가 그런데 3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가장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책임감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정말 양성평등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그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 나가면서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인기가 사라지고 나면은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고 힘든 그런 직업이 또 연예인이기도 해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선택하는데 이제 제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악플이나 부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들은 배우의 자리에 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송선미 씨가 지금 이렇게 공적인 약속을 선택한 데에는 또한 아이에 대한 어떤 강렬한 책임감도 특히나 우리 사회에 홀로 된 특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지원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런 그 계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이 송선미 씨 남편의 할아버지를 아주 잘 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부터 와서 이제 수행도 했고 이제 잘 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가 넘으셨대요. 100세가 넘으시고 굉장히 호인이시고 큰 손이시고 근데 이제 100세가 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옮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증여 형식으로 옮겼는지 매매 형식으로 옮겼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옮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그 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일을 조금 관여하다가 그렇죠.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소송을 이제 주도적으로 맡았는데 아무래도 그 또 그 뭐 증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뭐 이제 말이 뭐 달라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남편도 좋은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당한 희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고 송선미 씨도 황망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이 딸바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딸을 사랑했어요. 늦게 얻은 딸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연배로 봐서는 굉장히 참 늦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딸을 얻은 건데 그런데 그 딸을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송선미 씨는 더더욱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현업에 다시 복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아룡 씨, 지금 뭐 김복중 교수님 나쁘게 악플을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송선미 씨를 좀 응원해주는 누리꾼들이 일단은 좀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송선미 씨를 응원하는 이 누리꾼들의 입장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책임감 있는 모습 너무나 멋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큰 아내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무게감, 엄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금 촬영을 복귀하시는군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뭐 박수로 보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송선미 씨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미 씨가 새로운 삶을 잘 시작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퇴출 논란이 불고 있는 연예인도 한 명이 있는데 김성수 평론가님 누굽니까? 송선미 씨는 그렇게 복귀를 하기를 팬들이 원했는데 이분 김구라 씨. 김구라 씨. 퇴출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의 터줏대감이 김구라 씨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김생민 씨라고 리포터로 아주 그 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 김생민 씨가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생민 씨한테 이제 조롱을 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김생민 씨는 그건 모른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렇게 해서 불로장생하고 싶냐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그리고 또 생민 씨 같은 생활 패턴이 나한테도 필요하다고 조민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짜다고 철든 건 아니다. 이 대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철들었다고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또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는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난 그렇게 짜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짝퉁으로 선물할 생각 안 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누리꾼들한테는 너무 심했다. 너무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경제관념 굉장히 투철하고 돈을 이제 그런 식으로 모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홍순표 아나운서. 반응이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물론 이게 평소에 김구라 씨 모습과 그렇게 먼 모습은 아니지만 늘 봐왔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늘 봐왔던 모습이에요.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 이날은 뭔가 좀 유독 좀 심했다는 느낌을 저도 개인적으로 시청자로서 좀 받았는데 이 팬들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김구라 씨 이름을 갖고 삼행시를 만들었는데요. 자, 김구라, 구질구질하지 말고 라스에서 나가라. 정말 뭐 김구라 씨 못지않은 이 막말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를 좀 올렸고요. 뭐 열심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뭔데 김생민이 열심히 사는 걸 조롱거리로 삼습니까? 하면서 김구라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생민 씨가 그렇다고 뭐 남한테 패기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사는 건데 이거를 칭찬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비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소시민 삶 자체를 우롱하는 말이었다. 라면서 이렇게 김구라 씨의 퇴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원래 저렇게 살아오는데 그렇게 사는 모습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김구라 씨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 김구라 씨의 컨셉트가 원래
좀 그런 상황, 그런 원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중문화 이 컨텐츠들을 평론하면서 참 괴로운 지점이 어떤 거냐면 특히나 이제 구도가 이렇게 짜여질 때, 다시 말해서 좀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구도가 짜여질 때 굉장히 크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힘이 센 사람은. 지금 김구라 씨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자잖아요. 지금 김구라는 그 예능계 MC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김구라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김생민 씨라고 지금 아직까지 리포터에 있는, 그래서 충분히 MC로 발돋움하지 못한 사람을 그야말로 구박을 한 거죠.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김생민 씨는 짠돌이로 캐릭터를 구축한 사람이고, 김구라 씨는 독설로 그렇죠. 캐릭터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 안에서 구도와 대본이 그렇게 짜여졌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시청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갑질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구라 씨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아, 사과했습니까? 예. 뭐 김생민 씨와 나쁜 사이도 아니고 또 평소에 친분이 있는데 녹화장에서 너무 떨더라. 그래가지고 그 떠는 거를 갖다 좀 풀어주기 위해서 좀 하다 보니까 오바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고 좀 태도를 갖다가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보이죠. 그 김생민 씨가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많은 부분이 이제 편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긴장하는 게 너무 티가 날 정도 나와서 첫 출연이라고. 그래서 이제 김구라 씨가 자꾸 말을 걸어준다는 게, 김구라 씨는 라스의 캐릭터상 말을 걸어주는 게 비난하는 거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도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여론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작진들이 이 부분은 사과를 해야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작진들도 사과를 했거든요. 이제 방송을 보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녹화에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디오스타는 그런 독설로 뜬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독설의 그 대명사인 김구라를 빼고 또 독설을 뺀 그런 착한 방송을 하면 과연 누가 라디오스타를 또 볼까? 다만 라디오스타에서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시민을 대표한다거나 이미지상 캐릭터상 이렇게 김생민 씨와 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컨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상대적으로 강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자인 사람들 많잖아요. 비아냥거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을 갖다 좀 모셔다가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아마 출연을 잘 안 하시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그 김구라 씨랑 방송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뭐 변호사들 3명을 불러놓고 이제 변호사들의 뭐 이야기 그런 걸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대본에는 이제 변호사 소개하기에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그런 게 대본에 있었는데 김구라 씨가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는 아니다. 자기는 모르겠다. 그냥 유명한 변호사다. 왜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한데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만나니까 뭐 이렇게 사람은 되게 좋으세요. 좋은데 이제 워낙 컨셉상 또 제작진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세게 좀 해라, 세게 좀 해라.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상대가 좀 강자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속이 시원한데 좀 일반 보통 서민이고 이럴 경우에는 조금 시청자들로서는 불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김구라 씨의 컨셉도 약간 이제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이 방송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인터넷 방송하면서 이제 그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빈정거리거나 뭐 비꼬는 그 욕설도 있었습니다. 욕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어져서 아직 야성이 빠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컨셉을 좀 교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이 불편해하는 거는 갑질이에요. 갑질과 관련된 거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이제 용서 안 하거든요. 무조건 화가. 이거 이제 갑질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후 야를 막론하고 김구라 씨가 그날 방송에서는 뭐 실수한 거라고 본의가 아니건 뭐 본이건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김구라 씨도 사실은 별명이 짠돌이잖아요. 김구라 씨도 짠돌입니다. 검소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검소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좀 봐주시고, 저는 이제 김구라 씨하고 저도 방송을 한번 같이 했어요.
뭐 MBC M뭐에서 바로 옆에서 하셨죠? 예, 바로 옆에서 했는데 뭐 이 사람 김구라 씨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뭐 저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다르지 않고요. 저는 이 사람한테 그래도 딱 하나 김구라 씨한테 느낀 건 있었어요. 아내하고 이제 불미스러운 일, 아내의 채무 때문에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어떤 채무를 끝까지 이거 떠맡아서 책임지고 갚아가는 모습은 남자답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큰 도움이 됐죠. 예. 뭐 그런 좋은 이미지 있는 데다가 예. 앞으로 방송하면서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라 씨도 이번 일이 좀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홍순 변호사 정작 이 김생민 씨가 오히려 좀 난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생민 씨는 이제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올해 45살입니다. 두 아이 아빠인데 예. 김구라 씨가 저를 조롱할 리가 없습니다. 라세는 처음 출연했는데 출연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가져야 했었는데 준비를 못하고 엄청 떨어서 김구라 씨가 저를 좀 챙겨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죄송했습니다. 김구라 형님도 좋아하고 다른 MC분들에게도 재미있게 풀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 제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김생민 씨는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김생민 씨 막 응원할 거 아닙니까? 힘내라 응원하니까 갑자기 또 인지도도 올라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성수 변호사, 김구라 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과거 전력이 혹시 이번 일에도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김구라 씨는 그래도 위기 때마다 굉장히 정면 돌파를 해왔던 사람이라서 그 전에 행했던 일들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처벌을 덜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도 있었죠. 특히 위안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표현할 때 부적절한 단어를 갖다 써서 굉장히 극심한 그런 비난에 시달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방송계를 떠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이 과거들을 그 2년 전에 그 방송 대상을 받았을 때 그때 수상 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또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 김구라 씨가 조금 자기 컨셉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뭐 가령 지금 복면가왕 같은 데 나와서는 그 독설보다는 오히려 칭찬이나 음악에 대한 그 김구라 씨가 팝 음악에 대한 그런 지식은 거의 음악 평론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좀 변화하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김구라 씨가 빠지면 라디오 스타가 좀 다시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스타의 게스트들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박문진 이사장 같은 분을 갖다 좀 이렇게 모셔다가 한번 그렇게 좀 그 독서를 해보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같은 MBC에서 있다면요. 근데 이 점에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되려면 될 수도 있나요? 저 정도 수위가? 뭐 이제 김생민 씨가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고소하기는 만무하고 뭐 모욕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 모욕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 위해서 그런 그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뭐 김구라 씨가 뭐 김생민 씨를 경멸하는 의사표시는 안 했고 또 피해자 자체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순비 아나운서, 뭐 물론 퇴출 운동도 있지만 일단 인터넷에서는 응원하는 서명 운동도 적게나마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퇴출 요구하는 서명 운동 2만 6천 명 있었지만 물론 또 반대로 또 김구라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5명. 아직은 35명이시죠.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김구라 씨를 그런 역할로 컨셉을 잡고 가는 방송인데 뭘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라면서 이제 글을 남기니까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남겨집니다. 네, 맞습니다. 100% 동감입니다. 논란거리도 안 된 것 같고 뭐 그렇습니까?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김생민 씨가 괜찮다는데 왜 난립니까? 이러면서 김구라 씨를 응원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김구라 씨도 그렇고 제작진도 사과를 했고 뭐 김생민 씨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글쎄요. 여론이 좀 어떻게 될지 인터넷 누리꾼들이요. 한번 좀 반응이 궁금합니다.